안녕하세요. 159페이지 여기 할 차례죠? 맞아요? 159페이지 효력에 따른 분류. 보통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등기법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효력에 따른 분류예요. 효력에 따른 분류. 그래서 보통 효력에 따른 분류 쪽에서 한 문항 정도가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지난주에 등기부 한번 그려 보셨어요? 제가 등기부 한번 그려 보시라 그랬잖아요. 집에 가가지고. 그려 보셨어요? 이따 또 나옵니다. 2장에서 다시 한번 나오는데 진짜 그려 보셨는지 아니면은 그냥 수업만 들었는지 그때 가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많이 공지사항이 이렇게 많아? 자리 잡아주기 없기, 강의실 내 잡담 금지, 조용하라는 소리네요. 지금은 자리 가지고 싸우질 않아요. 사실적으로. 그죠? 여러분들 자리 갖고 싸움 하나요? 인원이 많아지면 자리 갖고 싸워요. 진짜로. 진짜 자리 갖고 싸우고 보통 그 강의실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칠판이고 여기가 이제 의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분포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자들이 앉는 자리야. 남자분들은 이쪽에 앉아요. 이쪽에. 이쪽, 뒤쪽. 못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죽거든요. 여기 지금 들어온 사람 별로 없잖아. 거의 다 외곽으로 빠져 있잖아요. 지금 V자로 해가지고. 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예전에는 막 학원에 막 300명, 500명 막 그렇게 될 때는 자리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요. 막 자리 맡아주는 경우도 있고. 내가 오늘 여기 앉았는데 앉으면 자기 자리인 거야. 다음에 누가 앉으면 열받아. 그래서 막 싸우고 막 그래요. 진짜로.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여름엔 에어컨 갖고 싸우고. 응? 한 사람이 에어컨 끄면 좀 이따 가서 한 사람이 켜고. 어? 또 가서 또 온도 내려놓으면 또 가서 높여놓고. 그리고 막 싸워요, 막. 겨울에는 이제 난방 때문에 싸우는 일은 별로 없어. 어차피 겨울은 좀 따뜻해야 되니까. 근데 에어컨 가지고 많이 싸우고, 자리 싸움. 두 가지가 가장 싸움이 많아요. 두 가지. 지금 오늘 우리가 몇 주 차예요? 5주 차? 6주 차예요, 벌써? 그러면 이제 공식 5주 차야. 그죠? 공식 5주 차예요. 적응들 다 되셨어요? 다른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직도 적응 중? 네? 아직도 적응하고 있는 단계예요? 네. 지금쯤이면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 이런 거 공부하는구나 라고 적응이 될 텐데. 맞죠? 네. 적응이 아마 되실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 지난주에 제가 이거 보시라. 등기 대상인 무엇? 등기 대상인 물건에서 O하고 무엇? X. 그 다음에 등기 대상인 권리하면 O가 있었고 세모가 있었고 뭐가 있었어요? X가 있었죠. 등기돼야 될 거,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것. 어?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거. 기억나세요? 요거 여기에 해당이 되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29조 2호에 의해서 등기가 이렇게 밀어냅니다. 즉 등기가 안 되는 것들인데 떼쓰면 안 된다 이거야. 그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돼서 각하사유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등기는 무엇에 따라서? 등기는 기능에 따라서 뭐로 나눠졌어? 기능에 따라서 사실의 등기와 그 다음에 무엇이다?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가 있었는데 사실의 등기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사실의 등기는 등기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표제부에 하는 거냐? 단독 신청이다. 몇 월 이내 해라? 1월 이내. 1월 이내에 해야 되는, 즉 신청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야? 신청에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의 경우에만 얼마? 건물의 경우에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항상 어떤 형식으로 해준다? 항상 주등기 형식으로만 등기가 이루어지더라.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항상 표제부에 하는 거 생각하면 항상 요게 들어. 단독이고 1월 이내에 될 것이고
건물만 50만 원, 형식은 주등기로. 독립된 번호. 즉 주등기는 1, 2, 3 이런 식으로 독립된 순위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등기는 기입하는 무엇에 따라서? 형식에 따라서. 형식에 따라서 뭐로 나눠져요? 형식에 따라서. 주등기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다?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나눠지는데 이 부기등기는 주등기하고 어떠한 주등기하고 동일한 무엇을? 순위. 동일한 순위를 보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부기등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기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하고? 주등기 순위에 의하고. 맞아요? 왜 1이 있고 1에 1이 있으면 누가 우선순위? 얘랑 어느 게 우선순위일까요? 1하고 1에 1은 누가 선순위일까요? 같아 순위가. 1하고 1에 1은 어떻다? 같은 거예요. 왜?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와 동일하다고 그랬잖아. 이해 가세요? 이해 가시죠? 동일하다고 했잖아. 동일하다고. 동일하기 주등기 순위와 동일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얼뜻 봐서는 1이 앞 선순위고 1에 1이 후순위인 것 같지만 동순위예요. 동순위다 이거. 그럼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등기한 무엇에 의한다? 등기한 순서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전후에 의한다라는 말을 쓰는데 법상에서는 옛날에는 전후에 의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 이렇게 나와요. 등기. 먼저 한 놈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에 1이 있고 1-1이 있고 1-2가 있으면 얘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얘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요거. 그 다음에 등기는 무엇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첫 번째 뭐가 나왔어요? 첫 번째 무슨 등기? 기입등기. 기입등기 하면 무엇 생각한다? 세 가지만 생각하시라 그랬죠. 보존하고 그 다음에 이전하고 무엇이다? 설정. 보존등기, 이전등기, 설정등기. 자, 보존등기는 반드시 주등기다. 맞아요? 보존등기는 무조건 주등기다. 오, 소유권 보존등기밖에 없으니까. 이전등기는 주등기로도 할 수도 있고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맞아요? 왜 맞아? 그럼 말해보세요. 뭐는 주등기고 뭐는 부기등기야? 이전등기. 어떤 거는 주등기고 어떤 거는 부기냐 이거죠. 네? 소유권 이전등기는 주등기 되는 것이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등기는 부기가 되는 거야. 설정등기는 주등기로 할까요? 부기등기로 할까요? 부기? 설정등기는? 소유권 설정이 어디 있어요? 소유권 설정 등기가 어디 있어? 예? 설정 등기는 예를 들어서 저당권 설정이란 제가 지난번에 여기다 써드렸잖아. 설정이란 해가지고 이전이란 뭐랬어? 이전이란 주체의 변경을 이전이라 하고 설정이란 소유권 이외의 물건이라든지 임차권을 최초로 창설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했잖아. 보통 설정 등기는 주등기가 일반적인데 설정도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있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응? 만약에 저당권의 경우에는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이 될 수도 있지만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럴 때는 부기등기로 갈 수 있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리고 지상권 등기도 지역권도 이 승역지 토지의 전세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무엇이다? 부기등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설정 등기는 기본적으로 주등기가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기도 있을 수 있다 이거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맨 처음에 공부할 때 표지에 부여할 것이냐, 갑구에 할 것이냐, 을구에 할 것이냐, 해당구에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어려워. 그리고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 공동이냐, 단독이냐, 직권이냐, 촉탁이냐, 제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이제 이런 부분만 해결하면 기본적으로 다섯 개를 맞춰요.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어디에다 해요? 등기부. 아니,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등기부 어디에다 해?
1번 표제부, 2번 갑구, 3번 울구, 4번 해당구, 5번 뭐 답이 없네. 5번 없네. 5번 아니야. 5번 없어. 몇 번에요? 해당구에 하는 거야. 해당구에. 등기 명의는 소유자가 될 수도 있지만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 전세권자도 등기 명의. 그 전세권자면은 뭐예요? 전세권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가 명의인의 표시잖아. 그럼 전세권 등기는 울구에다 하는 거니까 울구에다 한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맨 처음에 어려워요. 등기법 공부하실 때. 이게 표제부다.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만을 둬요? 제가 지난주 이거 설명해 드렸었는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을 둔다. 기억나세요? 전유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는데 공용 부분에는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고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는데 구조상 공용 부분 등기할 수 없고 규약상 공용 부분 등기할 수 있는데 표제부만을 둔다라고 제가요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 해갖고 여기다 표만 딱 써놨어. 표만. 동강 한번 들어보세요. 표제부라고 쓰지도 않고 표만 딱 써놨어.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부 어디에다 할까요? 1번 표제부에, 2번 갑구에, 3번 울구에, 4번 해당하는 구에.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속으로 해당하는 구 이런 사람 있다니까요. 맞죠? 아니 그런 분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둔다 그랬잖아. 그 당연히 표제부에다 해야지. 근데 속으로 해당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표제부만을 두니까 당연히 표제부에다 해줘야지. 맞죠? 그래서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 등기법 공부할 때는 그게 어려워. 표제부 할 것이냐, 갑구에 할 것이냐, 울구에 할 것이냐,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 이거 판단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리고 누가 권리자고 누가 의무자인지. 네? 누가 권리자고 누가 의무자인지. 그것만 해결하더라도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는데 그 다음에 변경등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등기가 있었어요? 변경등기와 경정등기가 있었다. 이거예요. 얘하고 얘하고 공통적인 사항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사항, 등기 기록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일부에 대해서 무엇이 됐을 때, 일부에 대해서 불일치했을 때 이를 무엇하는 것이다? 시정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변경 또는 경정인데 불일치의 원인이 무엇이면 후발적 불일치일 경우에는 무슨 등기라고? 변경 등기라고. 불일치의 원인이 원시적 불일치일 경우에는 무슨 등기를 한다? 경정 등기라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등기가 있었냐면 말소 등기가 있어요. 말소 등기. 말소 등기는 얘를 뭐로만 바꾸면 돼요? 말소 등기는 얘를 전부로 바꾸면 돼. 등기 사항에 대해서 전부가 불일치했을 때, 즉 부적법하게 등기됐을 때 그것을 말소하는 거. 그 불일치의 원인이 원시적 불일치든 후발적 불일치든 전부에 대하면 그건 무슨 등기라는 것이다? 말소 등기라. 말소 등기. 그러면 말소 등기 말소가 됐는데 이것이 말소가 어떻게 되어 있을 때 말소가 부적법하게 무엇이 됐을 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되면 이걸 무엇해야 돼요? 회복해야죠. 그죠? 그게 바로 무슨 등기? 이것이 바로 말소 회복 등기다. 말소 회복 등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 사항에 대해서 전부가 전부 또는 일부가 어떻게 됐을 때 부적법하게 무엇이 됐을 때 말소됐을 때 이를 무엇하는 것이다? 회복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말소 등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복 등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전부를 회복할 때는 어떻게 가고 주등기로 가고 일부를 회복할 때는 어떻게 간다? 부기등기로 가더라 이겁니다. 반드시 어떻게 말소가 돼야 된다? 부적법하게 말소가 돼야 돼. 부적법하게. 그럼 만약에 이것이 어떻게 자발적 신청에 의해서 말소를 한 것은 부적법하게 말소된 거 아니죠? 그러니까 뭐를 할 수 없어? 회복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회복 등기를 하게 되면 이 회복 등기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1번에 예를 들어서 1번에 전세권 설정 A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2번 해가지고 또 저당권 등기가 있었어. 저당권 설정 B가 이렇게 있었는데 3번 해가지고 1번에
1번의 전세권 등기가 무엇이 됐다? 전세권 등기가 말소가 됐어요. 그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얘를 이렇게 말소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소 표시를 이렇게 해요.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말소가 됐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지금 1번의 전세권 등기가 말소됐는데 얘는 전부 말소가 된 거예요. 일부가 말소된 거예요. 네? 전부 말소된 거예요. 일부 말소된 거야. 전세권 등기가 전부 말소된 거야. 일부 말소된 거예요. 통째로 날라갔잖아. 전부 말소지. 통째로 날라갔잖아요. 전부 말소야. 그 전부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회복해야죠. 그럴 땐 어떻게? 주등기로. 4번으로 가는 거예요. 4번으로. 4번 해가지고 1번에 무엇을 회복한다? 전세권 등기를 이제 회복 등기를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세요? 그러면 등기한 얘를 이렇게 지우지 않아. 지우지 못해. 다시 1번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1번으로. 1번 해가지고 전세권 무엇 설정해가지고 기존에 기록된 걸 다시 기록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회복 등기의 효력이에요. 회복 등기 효력은 무엇이다? 종전 순위를 그대로 가져간다 이거예요. 종전 회복 말소되기 전에 순위 몇 번? 1번. 회복도 몇 번? 1번. 만약에 이거 5번 이렇게 써요. 5번이라고도 써. 그럼 이렇게 가로 열고 전에는 1번이었다 이렇게 써준다. 에? 그건 1번인 거야. 1번이라. 간혹가다 등기부 보면은요. 순위번호 써있는데 밑에 전에는 몇 번이었다. 기존에 그게 그 순위를 의미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회복 등기의 효력은 무엇이다? 종전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해 주는 것이 회복 등기의 무엇이다? 효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요거? 요거. 그 다음에 등기는 무엇에 따라서? 효력에 따라서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져요? 종국 등기하고 종국 등기와 가등기로 구분이 되더라 이겁니다. 올해 시험에 가등기는요 해마다 안 나온 적이 없어. 올해도 시험에 나왔어. 올해도. 근데 그래서 이제 간혹 이제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 시험이 이제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뭐 9월달 되면 난리가 아니야. 찍어달라고. 시험에 뭐 나와요? 그럼 뭐하러 수업 들어? 나오는 것만 공부해서 시험 보면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시험에 임박하니까 찍어주는 거를 많이 원하는데 찍어주는 거로만 공부하면 100% 떨어져요. 100% 떨어져. 그리고 찍어주는 거를 우리가 알려주면 그걸 알기 위해서는 옆에 내용도 알아야 그걸 알 수가 있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가득히 나와. 무조건 나와요. 찍어주잖아. 근데도 틀리잖아. 무조건 나와. 근데 나오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지. 그 형태 자체가 문제 지문까지 찍어줄 수는 없잖아. 가등기는 워낙 중요하니까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데 이번에는 너무 쉽게 나왔어. 시험 문제 가등기 자체가. 어떤 식으로 쉽게 나왔냐면 가등기를 하고 본등기를 하게 되면 중간 거는 전부 다 죽이지 못해요. 양립할 수 없는 것만 죽인단 말이야. 등기관이. 근데 다 죽인다고 시험에 나왔어. 눈에 뻔히 답이 보이잖아. 어? 뻔히 눈에 보이잖아. 다 죽인다. 뭐 그 틀린 말이지. 다 죽인다라는. 전부 죽인다. 전부 말소한다 이렇게 나왔어. 전부는 아니야. 전부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가등기는 이제 왜 하는 거냐면은 청구권, 이 청구권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무엇 순위를 무엇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예비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가등기. 지금부터 이제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효력에 따른 분류로 보시면 돼요. 효력에 따른 분류 159페이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B 앞으로 무슨 등기를 했냐면 소유권 이전에 무슨 등기를 했다? 소유권 이전에 이제 둘이 이제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어.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여기서 A가 이제 매도인이고 여기서 이제 B를 무엇이다? B가 매수인이더라 이겁니다. 근데 얘가 계약금을 줬어요. 계약금을 주고 그 다음에 중도금도 줬는데 무엇을 주지 않았냐면 잔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 잔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소유권을 넘겨줄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그럼 나중에 얘가 잔금을 무엇하면 지급을 하게 되면 자기 앞으로 무엇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게끔 그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무엇을 한다? 가등기를 딱 해놓는 거야. 그래서 이제 등기부 자체가 이렇게 있으면
2번에서 소유권 이전 현재 누군데? A란 말이에요. 근데 가등기가 3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이렇게 딱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 앞으로? B 앞으로. 이렇게 가등기가 되어 있어도 얘는 가등기 되어 있어도 소유권이 A에서 B로 넘어가지 못해요. 물권 변동적 효력이 없어. 얼마든지 얘는 A는 부동산을 무엇할 수 있다? C 앞으로 무엇할 수 있다? 4번 해가지고 소유권을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분을 제한할 효력도 없어. 다만 이 가등기 자체로는 어떤 효력이 있다? 청구권을 보존하는 효력이 있어요. 청구권은 뭐냐면 내놔야 내놔. 야 내놔. 등기 내놔. 요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등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 여러분들 배우셨죠? 민법에서. 청약 승낙할 때 나오잖아. 청구권 나오죠? 반대로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청구권이 뭐야? 가져가라. 등기 인수해가라고 할 수 있잖아. 너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제 야 가져가. 야 내놔 이거거든. 공동 신청인 경우만 존재하는 거예요. 단독 신청일 땐 청구권이 없어. 아시겠어요? 청구권은 공동 신청인 경우에만. 야 내놔 이거거든. 그러면 얘 줘야 된단 말이지. 그때는 다 조건이 이제 성립이 됐으니까. 그럼 얘가 이제 무슨 등기를 해요? 본등기를 딱 한단 말이야. 본등기를 하게 되면 얘도 소유자, 얘가 소유자, 둘 다 소유자가 될 수 없잖아. 그럼 얘가 가등기를 딱 걸어놨는데 이 C는 이 사람이 가등기로 보존한 권리를 침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등기관이 5번 해가지고 4번에 소유권을 무엇을 한다? 말소를 해버린다고. 요게 이제 직권말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 본등기하고 무엇 할 수 없으면, 양립할 수 없으면 죽이지만, 얘와 양립할 수 있으면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전부를 다 죽일 수는 없어. 아시겠죠? 그리고 가등기 때 순위 몇 번? 가등기 때 순위 몇 번? 3번. 본등기를 해도 순위 몇 번? 3번. 요게 바로 순위 무엇이다? 보존적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등기 얘기해서 무엇 했을 때? 본등기 했을 때. 본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한다? 가등기 순위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순위는 소급되지만 물권 변동은 소급이 안 돼요. 가등기 당시에 소급되지는 않아. 순위만 소급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가등기 얘기해서 무엇 했을 때? 본등기 했을 때. 이 본등기 무엇은? 본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한다? 가등기 순위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순위 번호를 또 쓰질 않아. 가등기 때 썼던 순위를 그대로 사용하더라 이겁니다. 지난주에 설명해드렸을 거야. 가등기는 주등기로 할까요? 부기등기로 할까요? 그렇지. 맞아요. 가등기는 주 또는 부기. 본등기를 주등기로 하면 가등기는 주등기로. 본등기를 부기로 하면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이 주니까 주등기로. 전세권 이전의 등기는 부기니까 전세권 이전의 가등기는 부기등기로 가는 거예요. 대충 이해 가세요? 어렵죠? 돌았으면 까먹지 돌았으면. 돌았으면. 지금 제가 이걸 왜 써놓은지 아세요?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 하도 복습을 안 하니까 한번 써보는 거야. 복습하세요? 지난주 안 나왔잖아, 남학수 형은. 그리고 이 학생은 원래 저 자리인데 지난주 안 나왔어. 제가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중간에 도망간 사람도 알아. 웃음으로 때우시는데 이분이? 지난주에 3시간 하고 도망가셨잖아. 맞죠? 여기 있으면 다 보여요. 누가 중간에 가고 누가 안 나오고 뭐하고 다 알아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등기라고 하는 것은 누가? 등기란 등기관이 무엇에 따라서? 법정 절차에 따라서 어디에다가?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무엇하는 거? 기록하는 거. 그 자체를 무엇이라 한다? 등기다라고 하는데 기록사항에는 크게 몇 가지예요? 기록사항에는 크게 2가지더라 이겁니다. 이게 다 좋은데 분필하고 칠판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아니면 제가 글씨를 잘 못 쓰든지.
여러분들 노트 필기할 때 여러분들도 볼펜 쓰시죠? 자기가 선호하는 볼펜 있죠? 이상하게 그 볼펜을 쓰면 글씨가 잘 써져. 근데 다른 볼펜을 쓰면 글씨가 또 잘 안 써져. 종이 질도 그래요. 이 종이에다 쓰면 글씨 잘 써지는데 저 종이에다 쓰면 글씨가 또 이쁘게 안 나와. 그렇지 않아요? 연필로 쓰는 사람, 연필로 글씨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볼펜으로 글씨 잘 쓰는 사람이 이게 막 달라 이렇게 막. 근데 잘 쓰는 사람은 그걸 가리질 않아. 잘 쓰는 사람들은 그걸 가리지 않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볼펜의 종류에 따라서 종이 질에 따라서 약간의 글씨 차이가 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거예요. 우리가 축구할 때 원정 경기가 있고 홈이 있잖아. 홈에서는 잘 차잖아. 맨날 차던 데서 차니까. 제가 예전에 축구를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다들 안 믿어. 전부 다. 제가 예전에 여기 창동 운동장이 지금도 운동장 있어요? 창동 운동장에서 2008년도에 제가 회사 다닐 때 2008년도에 2008년이 아니라 98년도에 저희 회사 동호회하고 창동의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그분들하고 동호회하고 50만 원짜리 축구 시합을 했어요. 50만 원짜리를 4점 잡아주고 우리가 10대 4로 이겼을 거야. 10대 4로 4점 잡아주고 했는데 그걸 50만 원 땄어요. 그때 당시 크지 50만 원이면. 자, 나중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 전설적인 자, 기록사항에는 크게 몇 가지? 두 가지. 하나는 무엇? 부동산에 무엇? 부동산에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사항이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등기는 이쪽이란 말이지. 이쪽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만 보시면 돼요. 이게 등기된 물건이잖아. O냐 X냐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등기된 물건이냐 아니냐. 토지등급 표지부가 어떻게 생겼고 건물등급 표지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등기는 이쪽이 우선시가 되는 거니까 이쪽으로. 그러면 여기서 권리가 이렇게 쓰면 권리에는 크게 이제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로 봤을 때 물권하고 무엇이냐면 물권하고 채권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 채권에는 이제 무엇이 있어요? 채권에는 임차권과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임차권과 환매권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뭐를 그렸어요? 이렇게 세모를 그렸죠? 임차권하고 환매권은 등기가 곧 무슨 요건이다? 얘가 대항 요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국등기 효력 중에 어떤 효력이 있어요?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대항력. 근데 대항력은 임차권하고 환매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그 존속기간들 있죠. 존속기간. 이미 우리가 신청서에 쓰는 것 중에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고 임의적 기재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적 기재사항의 대표적인 것이 존속기간이야. 존속기간. 이번에 시험에 나왔어요. 이번에 등기법 문제 뭐가 나왔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써놓고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올바르게 묶어라 나왔단 말이야.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올바로 나열된 것. 그래서 지상권의 지료는 아직 여러분들 민법을 안 거기까지는 안 갔겠지만 지상권의 지료는 요소가 아니야. 지상권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러나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금이 요소니까 반드시 기록을 해야 돼. 무슨 의미냐? 그런 것들이 이번에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번에 시험에. 저당권의 경우는 채권액은 필요적 기재사항인데 이율은 아니란 말이지. 변제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이번에 시험에 출제됐어요.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올바르게 묶어진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5개가 써 있어. 지상권, 지상권이 기역인데 걔는 답 아니야. 근데 니은이 전세권이고 디귿이 지역권이니까 그런데 2개가 답이었단 말이야. 나머지 또 틀려. 임차권이라든지 뭐 다른 권리 써놓고 해요. 저당권 써놓고 임의적 기재사항을 써놨단 말이에요. 한두 개를. 그래서 답이 니은과 디귿이 답이었는데 그런 것들은 맞추라고 던져주는 거라고. 그런 것들은. 그러한 이제 지료도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근데 그걸 기록하면 대항할 수 있다. 이거 존속기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임차권하고 환매권 이런 것들은 곧 등기가 무엇이다? 대항력. 그리고 특약사항들 있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등기법이라든지 민법에서 이제 특약사항 나오는데 공유물 불분할 특약, 환매 특약, 권리 소매에 관한 약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등기가 곧 무엇이다? 대항요건으로서 등기를 하는 거야. 대항요건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물권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봤을 때 하나는 무엇? 점유권. 점유권이라고 무엇으로? 본권으로 구분이 돼서 본권은 다시 무엇? 소유권. 소유권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하고 무엇으로 나누냐면 제한물권. 제한물권으로 구분이 되고 제한물권은 다시 몇 개로?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무엇? 용의물권하고 담보물권으로 나눠지는데 용의물권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권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전세권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담보물권에는 뭐가 있어요? 저당권이 있더라. 유치권이 있고 질권 다 빼고 그냥 이렇게. 그러면 자, 얘네들은 물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 같은 경우는 이중의 등기를 허용해 안 해? 이중의 등기. 지상권하고 전세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무엇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중의 등기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중의 등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1번에 무엇이 써 있으면 1번에 전세권 설정 A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도 못 들어와 이제. 이렇게 2번에 무엇? 전세권 설정 이런 것들 등기가 이런 등기 자체가 허용이 안 돼요. 지상권도 안 되고. 이해 가시겠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전세권이 2014년 12월 존속기간이 2014년 12월 10일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권 같은 경우는 존속기간 만료되면 소멸하잖아. 그죠? 그 상태에서 2014년 12월 11일에 과연 이 등기를 할 수 있겠냐 이거지. 이 등기를. 만약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실제법상의 권리는 소멸하지만 아직 등기부상이 어디에? 등기부상에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면 절차상의 효력은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럼 이것을 결국 무엇을 해야만? 말소를 해야만 요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말소하지 않으면 이 등기를 할 수가 없어. 밀어낸단 말 등기관이. 그러한 효력을 우리가 형식적 확정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그러한 효력을 어떠한 효력이라고 하냐면 형식적 확정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걸 다른 말로 무엇이라 한다? 후등기를 저지한다 해가지고 후등기 저지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후등기 저지력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후등기 저지력, 형식적 확정력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아, 지상권하고 전세권의 경우에 존속기간이 만료돼도 등기부상에서 그걸 무엇하지 않으면 말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실제법상 효력, 존속기간 만료되면 실제법상 효력을 소멸하지만 등기부 자체에서 말소하지 않으면 절차상의 효력은 형식적 효력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가 이렇게 쑥 밀어내더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후등기 저지력이에요. 다른 말로 형식적 확정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식적 확정력. 이거를 등기관이 그 사람이 뭘 안다고 자기가 직권 말소해. 자, 존속기간 만료된 거 등기관이 알아요? 뭐 전세권 등기가 한두 개 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것들은 어떤 경우냐면은 오늘 시간이 되면 그게 아마 할 거예요.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은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자,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주등기가 있으면 얘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얘가 있으면 얘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얘가 없으면 얘가 있을 수 없다 그랬죠. 이거 죽이면 어떻게 돼? 얘 죽는 거야. 그런 것들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야. 이해 가시겠죠? 어떠한 권리가 이렇게 있어. 소유권이 이렇게 했는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소유권이 죽었어. 그럼 얘가 죽었는데 얘가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럴 땐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러니까 오늘 시간이 되면 그거 설명해 드리는데 직권 등기를 설명하면 다들 이제 등기법 포기해요. 저기서부터 저기까지야. 직권 등기 쓰는데 3장이 어렵다 그랬죠? 3장에서 나온단 말이야. 3장에서. 그 지금 효력 몇 개 한 거예요, 지금? 하나, 대항력. 또 하나, 형적 확정력.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민법 186조 물권 변동에 있어서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효력 중에 하나가 바로 물권
변동적 효력이더라 이겁니다. 물권 변동적 효력이더라 이겁니다. 언제 효력이 발생해요? 등기 효력 발생 시기?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언제? 접수한 때 무엇이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하더라. 옛날에는 등기부에 기재할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언제? 접수한 때. 접수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그 첫 번째 물권 변동적 효력. 두 번째 무엇? 대항력. 네 번째 무엇? 형식적 확정력. 세 번째는 무엇? 세 번째는 무엇? 순위 확정력이에요. 제가 이쪽에다 이거 내용을 쓴 이유는 뭐냐면 이 순위 확정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다 몇 개 써놓은 거예요. 보자고요. 이쪽으로 와서 부기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한다?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무엇에 의한다?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 첫 번째. 회복등기 효력은 무엇에 의한다? 회복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한다? 종전 순위에 의한다. 맞아요?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했을 때는 본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한다? 주등기 순위에 의하다. 가등기 순위에 의하더라. 여기서 몇 개 나왔어요? 4개 나온 거야. 하나, 둘, 셋, 넷. 네. 환매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뭐야? 지난주 환매.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되찾아오는 게 환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는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져. 이렇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2번에서 소유권 이전을 시켜 B한테. 근데 이렇게 대항 요건으로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환매 무엇? 환매 특약 등기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환매권은 매도인이 갖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 말이 맞나 보세요. 환매 특약 등기의 순위는 소유권 이전 등기 순위에 의한다. 환매 특약 등기 순위는 소유권 이전 등기 순위에 의한다. 맞지?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는 거니까. 맞아요? 환매 특약 등기는 매수인의 잘 들어. 환매 특약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 취득 등기에 부기한다. 매수인의 권리 취득 등기가 소유권 이전이잖아. 거기에 부기하잖아요. 맞는 말이지. 매수인의 권리 취득 등기에 부기하잖아. 소유권에 부기 등기하는 거잖아. 맞아요? 환매 특약 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순위에 의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시면 교재에 순위 확정력에 몇 개가 써 있어요? 7개 써 있죠? 이 중에 4개가 해결되잖아. 자동적으로. 맞아요? 4개가 그냥 깔끔하게 해결이 되잖아. 그럼 보세요. 특별한 여기서 종국 등기 효력은 권리 등기를 의미할까요? 사실의 등기를 의미할까요? 둘 다 의미할까요? 종국 등기의 효력은 권리의 등기를 의미할까? 사실의 등기를 의미할까요? 둘 다 포함이 될까요? 항상 등기는 권리야. 얘는 순위를 따질 이유가 없어요. 표제부는. 그러니까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대해서 권리의 효력을 쭉 설명한 게 종국등기의 효력이에요. 그럼 먼저 한 놈이 우선순위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는 어떻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먼저 한 놈이 우선순위니까 등기한 순서에 의하고 같은 구일 때는 순위 번호에 의하고 다른 구일 때는 무엇에 의한다? 접수 번호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 전세권하고 저당권은 같은 구야, 다른 구예요? 이 전세권 등기하고 저당권 등기는 같은 구야, 다른 구야? 같은 구죠? 을구에 등기를 하는 거잖아. 그럴 때는 어느 게 우선순위다? 순위 번호가 빠른 게 우선순위가 된다 이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1번에 소유권 이전했는데 2번 해가지고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졌어. 여기 C, D 이렇게. 그러면 이 저당권하고 이 가처분의 등기는 같은 구야, 다른 구예요? 다른 구죠. 그럴 때는 누가 이긴다? 접수번호가 빠른 사람이. 얘가 접수번호가 10번이고
얘가 접수번호가 20번이면 얘는 얘보다 등기를 늦게 한 거예요. 왜냐면 접수번호는 1년에 한 번씩 갱신하거든요.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늦게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다른 구에서는 누가 어떤 게 만약에 얘가 만약에 2번에서 얘하고는 순위 번호는 똑같잖아. 그러나 접수번호 다르겠죠? 그 접수번호가 빠른 게 우선순위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고? 등기한 순서에 의하고. 같은 구일 때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다른 구일 때는 무엇에 의한다? 접수번호. 순위번호 여기 지난주에 이거 써드렸잖아. 갑구하고 을구는 여기 뭐가 들어가요? 여기에 순위번호가 들어간다 그랬잖아.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및 연월일,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기억나세요? 좀 이따 나와. 오늘 이따 나올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순위 확정력도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은 순위 확정력도 별도로 공부할 게 없어. 이런 거 하다 보면 저절로 한두 개씩 나오잖아. 멀리 여러 개 흩어져 있는 것들을 딱 갖다 놓으면 형사 확정력 민법 공부해도 알아. 이중의 등기를 허용하지 않으니까 존속기간이 만료됐을 때 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그와 양립할 수 없으면 등기관이 등기를 밀어낸단 말이에요. 안 받아준다고. 형사 확정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대항력도 뭐 민법에서 맨날 나오는 거잖아. 채권 계약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항력권으로 등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민법에서 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부동산의 취득시효 몇 년? 부동산의 취득시효 몇 년? 20년. 벌써 배우셨어요 이거를? 민법에서? 공부 안 하는 사람들 이거 모르는데 20년인지 100년인지. 그러니까 공부를 한 게 여기서 두둑 나는 거야. 에? 어제 했어요? 그렇구나. 지난주에 제가 할 걸 그랬네. 대전에 가면은요, 대전에도 오전반 이 정도 되는데, 거기는 수강료가 비싸요. 대전은 180만 원씩, 150만 원씩 받아. 160 막 그래요. 대전 학원은. 근데 지금 제가 하는 간학원 100만 원인데 대전은 조금 비싸. 150, 160 그래요. 160 정도. 대전 임대료가 싸잖아. 이 정도 한 100만 원이면 해. 이 정도 건물이면 100만 원이면 해요. 임대료 되게 싸. 대전. 부동산 취득시효는 몇 년? 20년. 등기부는 몇 년이에요? 등기부 시효시효가 몇 년이에요? 10년이죠. 그래서 20년을 등기된 자는 몇 년으로 앞당길 수 있어? 10년으로 당길 수 있죠. 이러한 효력을 점유적 효력이라고 그래요. 네? 다섯 번째로 이러한 효력을 무슨 효력이라 한다? 점유적 효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무엇이라 한다? 취득시효 기간을 몇 년 단축해요? 등기부 시효시효 10년을 단축하잖아. 그래서 얘를 취득시효 기간 단축의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취득시효 기간을 단축한다 해가지고 취득시효 기간 단축의 무엇이다?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유적 효력. 그럼 몇 개 나온 거예요? 5개 나왔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등기도 마찬가지고 지적도 마찬가지로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등기부 믿고 거래한 자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게 공신력은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 보호하는 게 공신력인데 우리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섯 번째로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무엇이 있냐면은 권리 무엇이 있다? 권리 추정력이 있더라. 권리 추정력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종국등기 효력에서 우리가 빅3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 가지가 잘 나와. 세 가지가 가장 잘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추정력이 가장 많이 나와. 그리고 그 공인중개사가 20회 이전, 그러니까 10회부터 20회 정도까지 10회부터 20회 정도까지는 가장 많이 나온 게 뭘까요? 순위 확정력이야. 그러니까 순위 확정력 하면 그걸 바꾸는 거야. 같은 구일 때는 접수번호고 다른 구일 때는 순위번호다. 이런 식으로.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놓는 게 한때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한때는 이렇게 박스를 딱 쳐놓고 종국 등기 효력을 7가지를 나열해 놓는데 뭐 공신력 인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틀린 거죠. 틀린 거 몇 개 써놓고 올바른 거 묶어라 그런 것도 나오고. 근데 얘하고 얘가 많이 나와요. 물권 변동적 효력. 얘가 많이 나온다고. 요놈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민법에서 이제 186조하고 187조 구분하잖아. 법률 행위에 의한 것이냐,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냐. 이제 그런 것도 구분하는 거 좀 많이 출제되고요. 근데 추정력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 추정력은 민법의 명문으로 규정을 해놓지는 않아요. 에? 얘는 주로 무엇에 의한다? 추정력은 학설이라든지 무엇에 의한다? 학설이라든지 판례에 의존을 해요.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민법에서도 시험에 나옵니다. 추정력 시험. 민법 공부를 꾸준히 잘 하시는 분들은 추정력이 문제가 나왔을 때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추정력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권리라고 써 있죠. 권리. 그 추정력은 권리의 등기에만 인정이 되는 거야. 어디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의 등기에는 인정되지 않아. 그러니까 추정력이 뭐냐면은 정의부터 알아.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가 있으면 이에 대응하는 등기가 있으면 이에 대응하는 요 실체적 권리 관계가 존재케 하는 효력,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얘를 추정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추정력.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등기되어 있죠? 그죠? 그럼 이렇게 등기되어 있으면 이 등기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등기됐겠죠? 그걸 전부 다 적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적법하다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A가 이렇게 있으면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등기가 넘어갔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3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누구 앞으로? B 앞으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A에서 이렇게 넘어왔죠. 그러면 일단 등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얘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등기 원인을 뭐라고 써요? 등기 원인을 매매라고 쓰겠죠. 얘는 원인이잖아. 이 매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등기 원인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추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은 매매는 검인을 안 받아요. 아시겠죠? 왜? 그 대신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하잖아. 검인 대신에. 옛날에는 매매를 했을 때 뭐를 받았어요? 검인 제도를 받았단 말이야. 검인. 그러면 검인을 계약서상에 뭐를 받아? 계약서상에. 여러분들 매매계약서에 보면 여기 검인란이 있어요. 검인을 꽝 하고 받는단 말이야. 검인을 받았으니까 등기가 넘어왔겠죠. 그죠?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등기 무엇이다? 등기 절차예요. 이러한 절차에도 추정력이 무엇이 된다? 인정이 되는 거야. 그 원인에도, 절차에도, 등기된 권리에도, 또 얘도 A도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권리를 취득했겠죠. 이 A에게도 다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 이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효력에 따른 분류 중에 종국등기 효력이에요? 가등기 효력이에요? 지금 설명하는 거 전부 다 종국등기와 관련된 거야. 그러면 종국등기가 아닌 거 그럼 답을 뭘 찾으면 될까요? 가등기를 찾으면 돼. 종국등기가 아닌 거 그럼 가등기를 찾으면 돼. 그러면 추정력은 종국등기에만 인정이 돼요. 가등기에도 인정이 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종국등기 효력이잖아. 그래서 추정력은 권리의 등기에만, 사실등기 인정 안 되고 종국등기에만. 그럼 어디에는?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효력에 따른 분류 이렇게 쭉 설명해 드렸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1장을 공부하실 때 기본적으로 1장 공부하실 때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물건하고 이 권리하고 여기 나온 효력하고 우리 기본세는 없지만 이제 뭐 중간 생략 등기라든지 무효 등기 유용이라든지 그런 것들 정도만 기억하시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요놈들은
얘네들을 알아야만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또 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이런 부분들 변경, 경정, 말소, 멸실, 회복, 주등기, 부기등기, 사실등기, 권리등기에 대한 내용을 알면 1장에서는 어느 거 위주로 물건에서 OX 골라주는 거.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와요? 효력으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뒷부분만 보고 그냥 2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요. 교재 어디가 가장 지저분한지 아시죠? 첫 페이지가 가장 지저분해. 왜?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예습도 첫 페이지만 하잖아. 열었다, 닫았다. 여기 보면 알아요. 여기 옆에 보면 때가 어디가 묻은지를 알아. 근데 또 워낙 또 책을 깨끗하게 보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좀 막 보는 사람들은 공부한 자리만 티나요. 공부한 자리만 그 때가 묻잖아. 왜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면 헐렁해지잖아. 문제 부분은요 깨끗해. 기본서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3월에 계약하면 집에서 2월 달에 우리 옛날에 책 주면 달력으로 싸서 달력으로 싸잖아요. 달력으로 쌌지 옛날에는. 달력으로 싸고 그러다가 비닐로 된 거 사가지고 하는 사람들 달력이 최고 좋아. 달력으로 싸고 예습한다고 치고 첫 페이지 펴가지고 이렇게 막.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것도 많이 했잖아. 몇 페이지에 어떤 그림이 있는지. 그런 거 모르세요? 여러분들 안 하셨구나 그런 거. 예전에 이렇게 몇 페이지에 보면 어떤 그림이 있다 막 그런 거 막 학교 다닐 때 샤프심 따먹기도 하고. 샤프심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올라타면 얘 죽는 거잖아.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지우개 따먹기도 많이 하고. 전보 지우개가 최고 좋아. 이게 가장 좋아. 근데 제가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은 지우개 다 있어. 그리고 샤프 하나씩 다 있어요. 맞죠? 대부분 지우개하고 샤프 다 갖고 다니죠. 전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이따만한 지우개 있잖아요. 가장 큰 거. 잘 지워지지도 않지만 필통에 하나씩 갖고 다니는 거. 그래서 좀 부유한 친구들은 자석 필통 앞뒤로 되어 있는 거 갖고 다니고, 조금 부유하지 못한 친구들은 이런 거 갖고 다녔잖아요. 플라스틱 필통. 80년도 이때.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샷다 합니다.